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번에 이어서 지금 이제 또 프루팅 사이트 보면서 시장 주요 이슈 관련해서 최근에 대표님이 쓴 글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어제 간략하게 좀 썼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의 중요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실의 인플레이션은 전년비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작년 6월이 9%까지 올랐던, 네. 그렇기 때문에 전년비로는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하락 안정화가.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4.9니까 전년비로. 네. 근데 제가 올해 분명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상품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기도 전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쓴 칼럼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요일에 좀 간략하게 써봤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 글로만 쓰고 영상으로는 안 하는데, 일단 저희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겸 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구독을 하셔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빠른 시기 안에 이 설명을 일단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 2011년 이후부터 가장 높게 3.2%까지 지금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웃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이 한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현실의 인플레이션, CPI가 9%까지 오를 때는 장기 쪽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낮게 3% 이하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히려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아무튼 더디지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미래에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을 지니고 있고, 향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쓴 거라 좀 낯간지러울 수는 있지만 제가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는 뭐 자꾸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향후에는 디플레이션적인 전형적인 리세션이 있을 거야 를 반영 중에 있던 글로벌 자산 시장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졌죠. 네, 여기 3.2%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3.2%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CPI가 9%를 달하던 2022년 6월에도 도달한 적 없던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9% 달할 때도 3% 이하, 3%, 요 정도였습니다. 요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9% 전년비로 떨어졌는데도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야. 제가 왜 장기금리 앞으로 커브 역전이 단기 쪽이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오히려 장기 쪽이 많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전례 없던 커브 역전 정상화가 그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2년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9%까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고정돼 있었죠. 근데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그 22년 당시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정고점을 뚫고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레벨로 뛰어 올랐죠. 근데 이거를 사실 더 큰 시계열로 보면은 최근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더 큰 시계열로 볼게요. 이게 한 79년, 7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미시건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보이시죠? 얼마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워낙 인플레이션이 과거 40년간 없다 보니까,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말씀드렸듯이 9%까지 올라가고, 9%면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던 게 한 이쯤입니다. 이쯤. 79년, 81년 이쯤. 이때만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으면 당연히 미래의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야 되죠. 실제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한 7% 이상으로 늘 유지가 됐는데 22년에 9%까지 갔을 때도 이때 3% 이하로 유지가 잘 됐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늘 설명했던 게, 연준이 워낙 강하게 블러핑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프라이싱 자체를 하지 못하게 연준의 아주 그런 매파적 레토릭이 시장에 완전히 먹혀들었죠. 그때 말씀하신 파월은 성공적.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얘네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을 다 한다고 해봤자 실질 기준으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걸로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막 극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낮출 수 없다. 그리고 한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오래 간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프루팅 사이트 안에서 근데 영상으로는 그런 거를 제가 한 작업이 없다 보니까 좀 왜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꼭 그 부분은 저희 프루팅 오셔서 저희 과거 글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70년대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여전히 대중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2%는 리먼 사태 발발 직전인 2008년 5월 당시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4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비로 5.5%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때는 리먼 사태 정말 직전이고, 물론 최근 시장이 환호했었던 예정된 하락, 왜 CPI가 하락할 거야라고 지금 시장이 다 그렇게 프라이싱하고 있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세션, 디플레이션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물가까지 같이 하락하는 리세션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까지는 6월이 아주 계속 높게 올라가던 구간이다 보니까 전년비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정된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정된 하락을 반영한 CPI는 4.9%를 기록했으니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008년보다 낮은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에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5.5%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난 40년 중 가장 높았던 2022년 6월 미국의 CPI는 9%를 기록했지만 그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불과 3%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때 2008년 당시보다 훨씬 높았던 2022년 6월에도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았던 거예요. CPI가 그만큼 안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라 연준이 그만큼 시장에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긴축을 하는 것 같은 블러핑을 잘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제가 여기 썼지만 2022년 6월, 그러니까 9%와 CPI가 전년비로 9%와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었던 때는 1981년 1월이나 1979년 3월이거든요. 9% 정도 나왔을 때가.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렸듯이 7%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79년 3월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 7.1%에 달했고요.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요 왼쪽 축에 나와 있는 숫자가 미시건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0년 후반부터 집계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숫자가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 CPI 전년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축을 똑같이 맞추고 싶어도 이게 좀 이 차트에서 조정이 불가해서 똑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71년하고 89년이 제가 표시를 대충 해놨는데 한 이쯤 이렇게 양쪽입니다. 그럼 이 양쪽을 한번 이게 몇 프로였는지, 그때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 몇 프로였는지 보시려면 이 왼쪽 숫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부분이죠? 7을 넘어가 있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죠? 이때가 CPI가 실제로 현실의 CPI가 9%가 나왔을 때가 요때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때는 이렇게 현실의 CPI가 높으면 당연히 미래에도 높겠구나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일 때는 어땠죠? 현실의 CPI가 이렇게 높은데도 오히려 미국의 CPI가 점점 높아지고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달러가 강해지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 연준이 더 세게 긴축해서 더 심하게 때려잡겠구나. 그러니까 더 시장이 오히려 달러로 몰리고 더 디플레이션적 그런 착각을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실질 금리는 그래봤자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실질 인플레이션에는 부정적인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을 써놨는데, 1번, 왜 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는 강해졌을까? 두 번째, 왜 미국의 장기 금리는 9%에 달하는 현실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을 때가 거의 4.5%를 넘긴 적이 거의 없죠. 넘긴 적이 없었을까?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커브가 엄청 역전돼 있었기 때문에.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도 달러로 표시되는 금이나 은처럼 70년대 엄청난 아웃퍼폼을 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특히 미국 달러로 표시되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이 엄청 강해져야죠.
달러 기준으로. 작년에 70년대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는 내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면 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견고했던 연준에 대한 시장의 믿음, 아무리 뭐 파월이 뭐 일시적이 틀렸다 어쩐다 해도 그와 반대로 실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나름 연준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믿는 시장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미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없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무지, 그러니까 약간 지식이 부족한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쓴 거고요. 한번 높이 풀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폐적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이고 그 외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그야말로 일시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말 화폐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한번 고삐가 풀려버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시장은 애초에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래 관점으로, 그러니까 미래에도 끌려다닐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질 수 있다라는 프라이싱을 전혀 시장에 하지 않고 있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빅테크, 현금 많은 디플레이션적인 리세션을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빅테크가 올해 1분기에 막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장기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좋아야 되는 가치주는 좀 선방하지 못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 명목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하니 이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의 뷰인데 190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인데 한번 이렇게 고삐 풀리면 화폐가 풀려서 고삐 풀리면 최소 이 기간이 뭐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한 8년 정도 갔었고 40년대는 20년이 갔었고 그리고 70년대는 한 15년이 갔더라. 그죠? 그럼 이번에 지금 이렇게 고삐가 풀린 지금 이제 저금리 양적 완화가 10년 이상 진행됐고 이번에 또 고삐가 풀렸는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물론 중간중간에는 언제든지 디스인플레이션 어리한 사이클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갈 거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야겠죠. 70년대처럼 당연히 현재 인플레이션이 막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오르면 미래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서 달러로부터 탈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에 미국의 물가가 9%를 기록할 때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작 3%에 머무르고 오히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주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낮게 유지됐죠. 79년, 82년 CPI 9%일 때는 5년 기대 인플레가 당연히 7%를 상회하고 그에 따라서 명목금리도 엄청 뛰고 명목금리가 뛰는데도 장기금리가 뛰는데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기 때문에 뛰는 명목금리였기 때문에 귀금속,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했죠. 실질금리는 오히려 계속 낮게 유지가 됐습니다. 장기 실질금리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면에는 온갖 블러핑과 터프토크를 지속 중인 이제 연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매우 크고요. 이렇게 시장이 아주 순수하게 무지가 유지가 될 때는 아이러니하게 장기금리의 하락을 야기를 하겠죠. 10년물 기준으로 3.5% 이하로.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가 오히려 금융시장을 이완시키고 여전히 과대평가되고 있는 미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죠. 10년물 금리가 3.5%니까 미국 주식의 지금 이익 수익률, 쉽게 말하면 기대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4.2, 4.3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3.5니까. 사람들이 다 리세션이 올 거야, 주식 무너질 거야 하고 10년물 채권으로 가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겠지 하고 착각하고 미국의 그런 장기채로 가니까 미국 주식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원래 전혀 지금 정당화될 수 없는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정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투자 자산의 중심은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만 4.2, 미국 주식의 이익 수익률이 4.2인데 거기서 현실의 인플레이션을 빼면 지금 최근에 4.9를 적용한다 그래도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0.7 이 정도인데 그게 과연 진짜 투자를 해도 되는 매력적인 자산일까요?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루 만에 30bp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미 국채의 명목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과정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
실질금리, 특히 장기 실질금리를 정할 때는 10년물 명목금리에서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0년물 명목금리에서 현실의 인플레이션, CPI를 그냥 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물 명목금리에서 현실의 CPI를 빼는 게 정확한 지금 인플레이션에 과연 부양적인지 긴축적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인데, 10년물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3.4%라고 하면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4.9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에는 부양적인 환경인 거예요. 실질로는 마이너스 1.4 막 이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장기 명목금리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걸 팁스 금리라고 하고 이걸 실질 금리라고 시장은 많이 보는데, 이거야말로 둘 다 그냥 기대, 시장의 기대로 인해서 프라이싱 되는 거죠. 명목금리조차도 장기 명목금리는 시장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고 가태로 적용되는 명목금리란 말이에요.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 또한 기대잖아요. 연준이 막 블러핑하니까 다들 겁먹고 쫄아서 이제 낮게 유지되고 있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게 그 플러스까지 올라왔죠. 최근에 하도 연준이 블러핑하니까 쫄아서 다들 시장이 겁먹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내려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크게 오르기, 오히려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와중에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걸 꼭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지금 시장이 막 보고 있던 장기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긴축적이야 라고 했던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말은 인플레이션에는 다시 부양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결코 최악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형적인 그런 물가까지 하락하는 그런 리세션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시장이 연준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물론 다시 유지하듯이 명목금리 또한 매우 중요하죠. 왜? 특히 주식과 장기 채권이 제공 중인 기대 수익률이 명목상의 인플레이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재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러니까 명목상 현실에 발현되고 있는 5%든 6%든 4.9%든 그거의 약 절반 수준, 아니면 한 60, 70% 수준만 제공 중인 미국의 주식, 한국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미국 주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이익 수익률 기준, 쉽게 말하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약 4.2%만 제공 중이죠. 한국의 부동산도 월세를 연으로 환산해서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4% 아마 제공될까 그럴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명목상으로는 현실의 인플레이션보다도 지금 안 되는 거를 제공 중이니까. 그런 착각은 왜냐?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준 인사들이 괜찮다, 그래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와중에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뛰어오른 걸 아마 언론으로만 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얼마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내는 건지는 아무도 지금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여기 썼는데, 향후 명목 장기금리가 상승한다 하여도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장기 실질금리는 실질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명목으로 명목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하여도 그 말은 인플레이션엔 다시 부양적인 환경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장기금리는 결국 최소한은 인플레이션 부근으로 따라 상승케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 그러면 장기금리가 그나마 시장이 겁먹어서 낮게 유지돼서 낮은 장기금리 덕분에 낮은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미국의 주식이나 한국의 부동산은 향후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전형적인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시장의 무지로 인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장기금리의 하락과 함께 미증시나 한국 부동산의 추가적인 하락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결코 채권은 주식과의 해칭 관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건 루비니 교수도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상황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시장의 하락, 일드 기반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추가 하락은 장기금리의 상승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하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참고를 만약에 드리자면 이 칼럼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사실 이 파란 실질금리를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파란 실질금리는 10년물에서 그 CPI 현재 발생하는 CPI를 뺀 금리입니다. 장기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면 10년 장기 실질금리가 이 파란색을 본다면 여전히 마이너스 2%죠. 실질로 플러스를 주고 있지 못하죠. 지금 장기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현실의 CPI를 적용한다면 사실은 장기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에는 부양적인 환경인데 왜 지금 다들 달러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하는 때에도 달러로 몰리고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그런 환경이 보였냐면 요 팁스 시장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둘 다 기대로 인해서 연결되는 이 팁스 금리 이 실질 금리가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명목 금리에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현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아니라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서 산출되는 실질 금리거든요. 팁스 금리라는 게. 요거를 보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특히 채권 참여자들이 이걸 보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건 이게 계속 높아지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와 긴축적이야. 근데 그래봤자 채권 사면 현실의 CPI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제공 중인데 어차피 연준이 무조건 물가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질 수 없고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다시 지난 40년과 같은 낮은 물가 상황, 제로 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앞두고 있는 리세션은 지난 08년과 같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시멘트 원가도 다시 과거 10년 전처럼 낮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다시 10년 전처럼 낮아지고 아주 그냥 시스템이 다 붕괴되면서 그런 리세션일 거니까 라는 걸 그런 시장의 잘못된 기대가 여기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주식이나 이런 게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거냐. 이번에 은행위기 터졌을 때도 정말 냅두면 연준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냅두면 그럴 수도 있겠죠. 가만히 냅둬서 이게 구조적인 위기로 붕괴되고 은행 뱅크런이 엄청 확산되고 근데 지금 같은 정치 메커니즘에서 그게 되나요? 뭐가 하나 부러질 것 같은 시스템적 위기만 생길 것 같아도 돈을 막 풀어서 찍어내서 막고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돈을 찍어낸 건 또다시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제가 꼭 저희 독자분들이나 특히 저희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가 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유튜브로 할 때 이런 기회로 이걸 보시게 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과연 정말 10년 전처럼 다시 물가가 돌아갈 거냐.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시멘트도 하락하고 임금도 하락하고 그런 거냐. 구분을 명확히 하셔라. 디플레이션적인 리세션이 아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을 연준은 기대를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실질금리가 계속 말했지만 현실의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는 게 70년대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건 70년대식 리세션이라 이때 리세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죠. 네. 이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79년 이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실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했고 이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참고해서 투자하면 오히려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회가 많지. 어떤 전형적인 리세션을 그런 부러지는 리세션 2008년 같은 그런 걸 예상하고 다 현금으로 다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그때는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면서 화폐 가치가 연에 5%만 하락한다 그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게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장기 국채가 전혀 리세션이라고 해서 베팅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베팅을 하시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번 저희 사이트 소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선철스 칼럼 요 섹터 여기 가셔서 제 글들을 과거부터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앞으로도 전망하는 거를 충분히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 더 어떤 지금 매크로 적어도 저희 뷰에 맞냐 옳냐 틀리냐를 떠나서 저희 매크로적 관점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걸 주장하는 거구나는 최소한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전망에 맞는 또 좋은 섹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추천을 따로 또 이렇게 리뷰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앞으로 이럴 게 더 저희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물론 그 펀드처럼 저희가 이제 1인형으로 그렇게 운용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깊게 참고하고 하실 수 있게 그런 전문 리서치, 프루팅은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본인의 그 니즈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